네, BK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제가 다르게 좀 유튜브를 진행해 볼 건데, 일단 제가 한 주간, 또 텀이 길어지면 2주간 이렇게 기간을 잡고 해당 기간 동안 제가 다뤘던 커피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WB인 빈플루언서 3기 활동을 했었고요. GSC 그린비너 6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GSC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커피를 한 달 미션으로 이제 그린비너들한테 주는데요. 2종류씩 나눠서 각각 2그룹으로 나눠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커피랑 같은 커피를 받는 그린비너가 있고요. 다른 커피를 받는 그린비너가 있는데, 이제 전라도 광주의 서정적이라고 하는 카페와 이제 서로 다른 커피를 받게 돼서 미션 생두를 서로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번부터는 혹시나 생두를 받게 되면 생두로 이제 절반씩 교환할 예정인데, 원두를 일단 미리 볶였기 때문에 원두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GSC 그린비너 총 이번달 6월달 미션인 4가지 커피를 다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는 더 디테일하게 남길 예정인데요. WB인 빈플루언서 활동을 했던 2가지 커피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케냐 트위가 디카페인과 스위스 워터 방식이고요. 에티오피아 벤자 봄베 내추럴 2가지 커피로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벤자 봄베 내추럴은 제가 현재 20kg를 구매를 추가로 해서 다음번부터 싱글 에스프레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매장에서. 이 벤자 봄베는 사실 화려한 톤은 아닌데요, 이렇게 써있는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찐득한 단맛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가격도 현재 세일 중이라 13,000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로에 13,000원 이 정도 마시면은 뉴크롭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한번 이벤트성으로 할 만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추가 구매를 했고, 제가 스위스 워터 디카페인은 사실 마운틴 워터보다 크게 매력적이라고 느껴보진 못했는데, 케냐 자체의 어떤 커피의 맛에 기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위스 워터라기보단 마운틴 워터에 가까운 그런 류의 뉘앙스, 뭐 군고구마라든지 코코아, 초콜릿톤, 요런 말린 과일류, 요런 거에 어떤 매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마운틴 워터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싼 편이라서 금액적으로 본다면 네, 충분히 마운틴 워터로도 대체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해서, 하지만 케냐라고 하는 이 산지의 특성 때문에 케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케냐 니에리 트위가 디카페인도 한번 구매해서 볶아보실만 하고, 또 케냐를 좋아하시는 블랙빈 매니아시라면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빈플루언서 커피였고요. 그린비너 2가지는 제가 맡은 커피는 콜롬비아 핑카 엘 라기토 콜롬비아 탄산치명 내추럴인데, 이건 콜롬비아가 2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품종 이름이 콜롬비아라서 콜롬비아가 2번 들어간 거지 오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케냐 니에리 은간도 피베리, 일반 빈이 아닌 피베리고요. 케냐가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루게 된 게, 이제 탄산치명 내추럴은 무산소의 일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산소 계열의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무산소 계열 커피로 에스프레소 제공을 하려다가 맛이 잘 안 잡혀서 그때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많이 마셔서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생겨서 무산소치를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계피라든지 시나몬 계열, 그리고 꿀생강차 같은 그런 향신료의 맛도 괜찮았고, 초콜릿톤, 그리고 밝게 볶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깔끔함도 있었지만 초콜릿톤이 되게 좀 다크하게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던 커피였고요. 케냐 니에리 은간두는 제가 또 토마토 뉘앙스가 나는 케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다행히 토마토 뉘앙스는 있진 않았고요. 대신에 자몽, 그리고 초콜릿톤, 그리고 식어가면서 비스킷 같은 고소함, 요런 것도 있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이게 제 미션 생두였고, 서정적에서 받은 서정적의 미션 생두는 코스타리카 엘파라에서 그라니토스 데 오르티즈 F1 내추럴과 케냐 키리냐가 카리아 워시드, 이거는 피베리가 아니라 일반 플랫빈이었고요. 네. 둘 다 제가 볶은 거보다는 좀 밝은 톤이었는데 생각보다 텍스처가 좀 쫀쫀하게 잘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이카리아 워시드 역시 토마토 뉘앙스가 주도적이진 않았는데 식어가면서 대추 토마토의 느낌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토마토 싫어하지만 저 와이프가 반찬으로 토다를 많이 해주거든요. 토마토 달걀? 네. 그래서 그 볶은 방울토마토 이런 거는 또 좋아하긴 하는데 그 대추 토마토 있잖아요. 잘 익은 탱탱한 그런 뉘앙스가 후미에서 나는 그런 커피였고, 다른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F1 내추럴 같은 경우는 품종 개량을 한 건데, 얘네는 F1을 다시 심게 되면은 부모 세대 유전이 다시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 잘 나온 F1 하나를 클론을 만들어서 복제해서 심는 게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복숭아 체리 같은 좋은 과일류의 뉘앙스가 처음에 돌았고요. 맛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히비스커스 같은 상큼하면서도 그 히비스커스 특유의 그 산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신기한 게 맥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느낌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맥주 IPA까지는 아닌데 그런 류의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얘도 비스킷 같은 식어가면서 그런 고소한 뉘앙스가 있었고, 마지막에 귤처럼 상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재밌는 커피였습니다. 이게 총 6가지의 미션 커피를 다뤘었고, 그 외적으로 제가 리뷰를 남겨놓은 것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베르데 트레이드의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테베브루카 74110 워시드인데, 74110이 품종 이름이거든요. 에티오피아가 보통은 에일룸이라고 해서 토착종이란 이름으로 퉁치는데, 그게 자기네 나무가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유전적으로 확인이 안 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에일룸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74110은 하나둘씩 품종이 유전적으로 확인이 된 그런 애들 중에 하나 넘버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단일종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맛에 균질함이 좀 있다고 느껴져서 이거를 좀 활용해서 블렌딩을 하우스 블렌드로 다시 짜볼까라는 고민이 들게 만드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그랬었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커피는 이번 주간 커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바로 코빈즈의 브라질 비날 코코넛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닐라, 코코넛, 캐슈넛, 시나몬이라고 이제 커피 노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저는 코코넛도 코코넛인데 시나몬의 뉘앙스도 굉장히 좀 찐득하니 좋았고요. 이 커피를 제공받으셨던 원두든 마시는 커피든 제공받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원두도 추가로 구매하시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커피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이게 물량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쉽게도. 근데 저는 우연치 않게 그래도 조금 소량 다행히 구할 수 있게 돼서 바로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한동안 저희 판매 라인업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비날 코코넛, 그리고 이거 말고 허니도 하나 더 있는데, 브라질 비날의 어떤 농장의 노력 이런 게 너무 보이는 커피라서 이것도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 커피이지 않을까. 더 많은 커피를 다뤘지만 총 8가지 위주로 주간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라인업에 올라올 커피도 있고, 이번 한 번에 끝나는 커피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다 갔는데 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물론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녹화하는 기준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